음, 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명리 세 번째 시간 성이야기 30년 만에 새로 쓰는 거를 그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올린 두 번째 그 이 명리에 대한 파일을 좀 듣다가 좀 잘못된 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고 보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요일 날 저녁 시간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식간이랑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를 제가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성영 선생님의 그 누나 과부됐던 그 남편의 그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죽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중에 공부하면 알 거라 그랬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은 기토가 4월에 음력 4월에 태어났는데 사중 경금이 투철했죠. 지장간이 중요해요. 사중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그중 경금이 태어났으면 이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상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관격이 그 경신대운에 오면은 진상관격이 상관운을 이렇게 강력한 경신운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필멸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아주 쉬운 건데 왜 이걸 모른다고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저께 이상하게 쓸데없이 너무 말들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예를 들면서 인신사회 그 다음에 금수상관을 말씀하면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진 일주가 무음력 11월에 태어나서 금수상관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는 경자년이죠. 1960년 12월 18일 양력으로 생이죠. 그 다음에 시간을 몰라서 전 총장 보고 물어보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미시 정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운이 6대운이니까 56부터 가보대운이 들어와요. 46은 그러면 계사대운이 되고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초보자들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사주 아주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66부터 을미대운. 그러면 지금 61세부터 5대운이죠. 5대운이면은 금수상관격이 금수상관격이 이 그 화대운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데 이게 5대운에 들어온 거죠. 사실은 46 정확히는 51세부터 운이 30년을 좋은 건데 이 5대운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문제가 이 개미대운이란 말이야. 이거 개미가 좀 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이 있어가지고 총선에서 어떨 것인가 하는 걸 했는데 올해가 갑진년이란 말이에요. 갑진년이면은 이게 소위 얘기해서 갑목이 들어오면 이게 벽갑인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숫자를 쓰고 벽갑 인정. 그러니까 갑목을 깨트린다 이거죠. 경금이 있으면 경금이 갑목을 깨트려 가지고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무진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운이에요. 벽갑인정. 그럼 여기 경금이 있으니까
올해가 간목이 들어오면은 운이 좋아요. 그런대로.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올해 가을 안으로 뭐 난리가 나고 감옥에 가고 뭐 해외에서 죽는다 별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글쎄 난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도대체가 무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난 별로 그렇게 이 양반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신기가 빠지면은 이건 그 신경정신과 쪽에서 디소시에이션 이라는 그 해리성 그 질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화성인을 나는 안다 화성인이 쳐들어온다라고 떠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의사들은 그냥 이거 정신분열증으로 봐요. 정신분열증으로 보는데 정신병원에 뭐 수백 명씩 입원하고 있는 곳이나 영인정신병원 같은 건 요즘 모르겠는데 2, 3천 명씩 입원하고 있는 데 가면은 꼭 이런 그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95% 이상은 정신분열증으로 보면 돼요. 신기가 들린 거는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100명 중에 한 제 생각하기에는 한 두세 명 정도는 이걸 그 포제션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포제션 신드롬, POSSI, 포제션 신드롬. 그러니까 하나의 빙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정말 무당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수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개미시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거 혹시 갑신씨가 아닌지 모르겠어. 그 애들이 태어났을 때 시간이라는 게 시라는 게 출생시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저기 뭐야 자시가 그래요. 이게 1953년 54년부터 61년 5.16 혁명 전까지가 이게 동경 우리나라가 127도고 일본 동경이 135도인데 이게 그 표준시를 우리나라는 일본 거를 차용하고 있었는데 요때는 다시 우리나라 걸 사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는 1시부터 3시가 그 미시가 되고 그 요 61년 이후에는 1시 반부터 3시 반이 이제 미시가 돼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출생시라는 게 정확하게 엄마 탯줄을 잘랐을 때냐 그래서 앵 울었을 때냐 아니면 자궁경부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냐 아니면은 너 이제 출생하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냐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삼삼해요. 대개는 이제 앵 하고 울었을 때 호흡이 이제 시작됐을 때를 말하긴 하는데 흔히 이걸 그 특히 이제 초산 난산인 경우에는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봐야 돼요. 이게 개미시가 맞는지 갑신시가 맞는지. 왜냐하면 예전에 그 제가 그 유튜브 올린 것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총선 해가지고 180석 올린다고 제가 재미로 그 총선 며칠 전에 유튜브 올린 게 있어요. 180석 이때는 이 양반 사주랑 김은눈갑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누구야 누구지? 누구야? 동아일보에서 예전에 서련옥하고 그 한 명 같이 자기네들 몇 년 동안 두 사람 밀어줬다고 하는 그 누구야? 머리가 요새 불락이 좀 생겨요. 유모지? 뭐 하여간. 그 친구가 이제 180석을 얘기를 했었죠. 그거는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어제 그 제가 녹화한 거를 보니까는 다이아나
다이아나 비하고 그 찰스 왕의 그 사주를 보면은 언제 죽는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좀 할라 그래요. 이게 소위 얘기해서 허자론인데, 허자론. 그 홍익서당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김용암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 이 선생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상당히 그 하나의 그 쉽게 아는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오늘 내가 다음에 까먹기 전에 그걸 좀 하려 그래요. 다이아나 사주가 양반이 35세 자동차 사고로 파리에서 죽었는데 97년이에요. 정축년. 왜 죽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개묘, 그 다음에 이건 무오월, 그 다음에 을사일, 그 다음에 병술시가 돼요. 그 다음에 대운이 22살의 신유. 초보자들은 이거 보지 마세요. 사주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만 참고로 들으세요. 제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라서 지금 설명을 해드려요. 32세부터 임술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운에 죽었다는 거예요. 35사니까 요거. 그러면은 묘오 사오미, 여기에 미자가 들어가죠. 이게 허자 이론인데 이렇게 중간에 끼는 거를 갖다가 하나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럼 딱 보면 벌써 술 및 충을 하죠. 그러면은 이거 축이 들어오면 축술미 사명이 되네. 축술미 사명이 되네. 사명이 세 가지고 있죠. 인사신 사명하고 축술미 사명인데, 축술신 사명이 이렇게 되면 걸려요. 근데 또 정축년에 축이 들어왔네. 그건 벌써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때 축이 들어오면 되게 쉽죠. 이게 허자 이론이에요. 그럼 왜 뭐냐면 그 사주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 몇 달 넘어가면은 합, 충, 그 다음에 형, 여기에 이제 무진장 헷갈려요. 이게 막 서로 얽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까니마 또 까면 죽는다.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충은 합으로 풀고 합은 충으로 푼다. 합은 충으로 풀고 충은 합으로 푼다. 이게 그 소위 얘기해서 까니마 또 깐다는 거가 좀 군대식 표현인데, 그러냐 뭐 그 84년대 군대 이제 군의관으로 전문의 따고 갔더니 강원도 27사단 의무중대장으로 가래. 그랬더니 거기 춘천 2군단에서 사창리에 가니까는 누가 마중 나와 있어. 그러더니 나 1년 선배였는데 산부인과 전문인데 나보고 되게 서령 너 참 안 됐대. 왜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노력했는데 제일 최악의 연대 의무중대장으로 가게 됐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라고 갔더니 이게 완전히 연대장이 완전히 엉망이야. 이건 갑정 출신인데 당번병이 2명이나 자살했대. 하여간 이 양반 부대에 들어오면 온 연대가 부들부들 떨어요. 대대가 이제 그 4개 대대가 한꺼번에 그 지역에 있었는데 한데 뭉쳐 있었어요. 하여간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군대 하여간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어요. 이걸 뭐 얘기하다 또 샜나?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떨 때 위험하냐면은 동주 인묘라고 있어요. 인묘
하여튼 동주가 인묘, 동주 인묘. 그래서 유명한 게 병술, 정축. 그냥 그 초보자들은 그냥 그런그러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술, 기축.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죠. 임술. 그 다음에 개미. 개미시가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시였죠. 동주인묘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까면은 위험해요. 이거는 그 묘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알 필요가 없는데, 병화가 여기 자리라 그랬죠. 건제세, 세병사묘. 12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12운성. 내가 지금 나이에 지금 옛날 30년도 이전에 했던 거, 뭐 그 다음에 조금 했지만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게 참 웃기는 건데, 병화가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앉으면은 병사묘, 사오미, 신유술, 묘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술은. 그러면 이게 병술이 이렇게 돼요. 정축은 이제 거꾸로니까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무술은 병화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출은 같고, 임술도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묘지에 앉아 있는 거를 또 까면은 재충이라는 거죠. 하나만 해도. 그런 이론이 있고, 동주인묘예요. 두 번째는 백호지인데, 이게 혈광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한 7개가 있는데, 뭐 하여간 그 중에 똑같은 게 병술, 정축이 또 들어가요. 7개 중에. 앞에 갑진, 을미, 병술, 정축, 그 다음에 무진, 임술, 개축. 옛날에는 자꾸만 헷갈려가지고 무진기행이라고 있어요. 무진 가면은 백호다라고까지 난 외웠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나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이 백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또 까면 되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근데 병술은 2개 다 걸려요. 백호도 되고 동주인묘도 돼요. 동주인묘도 돼요. 그러면 여기를 친단 말이야. 와서 축술미로 치는 거죠. 축술미. 그죠? 그럼 다쳐요. 그러면은 이게 다친다는 거죠. 재충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이아나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축술미 사명이 그렇게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인사신 사명이 이런 식으로 걸려요. 그 다음에 이게 허자가 생기는 거죠. 자동적으로. 인사신 할 때 사자가 없으면 옆에 붙어 있으면 인신이 2개 있으면 중간에 사자가 낀다는 그런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가 뭐냐면 대운이 이제 술대운인데, 이거를 근묘화실로 봐요. 위에 건 놔두고. 그러면 이게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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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으로 봐서 32부터 술대운이 들어오면, 임술대운이 들어오면 여기 2.5년. 그러면 여기 벌써 5대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32, 33, 34, 34에 들어오면 여기 벌써 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33, 34부터 되게 위험해진다는 거죠. 근데 딱 정축년이 들어왔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재밌죠? 더 웃기는 거는, 이걸 웃긴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김영함 이 친구가 한참 있다가 그
찰스 지금은 황태자였는데 지금 왕의 그 사주 풀이를 해놨어요. 이 양반이 1948년생이래. 97년도 정축년에 자기 다이아나비를 잃었죠. 찰스 황태자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찰스 왕이 어디 써놨노? 여기 있다. 무자년 개해 그 다음에 계묘 그 다음에 임술이네. 그 다음에 대운이 48 무진 48이 뭐야? 48이 무진이야. 글쎄 이건 좀 뭐 했는데 하여간 이걸 보면 글자를 보면 무자년 개해 계묘 임술신데 앞에 보면은 임술이라는 게 뭐 있었죠? 백호에 걸리죠. 백호.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주이면은 임진이죠. 두 개는 같지 않으니까 임술 백호에 걸리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놨더라. 묘하고 해 사이에는 미해묘미 할 때 요게 허자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묘술은 합으로 돼서 묶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강한데 뭐 물이 중중하네. 완전히 물바다네. 그죠? 그러면은 자기 부인은 술 중에 정화가 자기 부인인데 그죠? 재성이 돼가지고 자기 다이아나가 되죠. 그 다음에 미 중에도 지금 정화가 있죠. 요게 좀 다른데 요거는 대문박 정화라서 지금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새로 그 요새 같이 살고 있는 누구야 그 여자 지금 왕비가 되겠죠. 대문박 여자를 이혼했던 여자를 지금 다시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정축년이 들어오면은 여기도 축술미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축술미로 백호를 또 치는 바람에 술 중에 정화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정축년이 되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 정술, 임술, 계묘, 미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뭘 또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러니까는 지금 이 찰스 왕으로 봐서는 여자가 이제 여기 생겨 있는 게 다이아나고 요게 생긴 게 새로운 왕비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와서 미중 정화하고 임수가 서로 이제 암합을 한다는 거죠. 암합을 하기 때문에 다이아나가 이제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축이 와서 이걸 깨트리는 순간 암합을 해서 이제 바람을 피는 것까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이아나나 찰스 왕태자나 되게 비슷하죠. 사주가 비슷해. 그래서 부부인연 쑥세례라고 이제 쑥세례 한자가 이게 숙자가 이거예요.
세례, 세례. 부부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 이석영 선생 그 누나 그 매형 그 사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아나 사망하는 것까지 어떻게 사주 8글자로 알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말이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인생 몇십 년 사는 게 다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하도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정말 프로그램드 응? 유니버스냐 이거지. 세상이 전부 그 하나의 가상현실일 뿐이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뿐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이렇게 사주대로 이렇게 다 위험성이 다 내포되어 있고 정해져 있냔 말이야. 이거 지금 8글자로 하는 거는 그 인간이 그냥 그렇게 어떻게 저쩌고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만들어낸 하나의 그 추론에 불과하잖아.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성영 선생님 그 사주 척경식으로 그 무슨 뭐 역마살, 도화살, 무슨 뭐 지살, 뭐 등등 해가지고 살 위주로 살이나 무슨 신살 위주로 이렇게 쭉 보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발전하면은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적천수식으로 그 뭐야 신살은 거의 안 보고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육친 관계의 그 오행만 따져가지고 이제 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는 게 이제 궁통보감이죠. 궁통보감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월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식관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하냐. 뭐 어떤 오행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한다라고 여기에 박재환 선생이 그 사주 명리사전이라는 책 이름이 명리사전이에요. 사전이라는 좀 비싼 책이 있어요. 이걸 사주 보는 사람들은 옆에 딱 끼고 있죠. 그럼 딱 보면은 뭐 병화가 뭐 예를 들어서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 오행이 필요한데 이 사주는 뭐가 부족하니까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공통보감식 그 지식을 같이 쓰면 이게 레벨 2예요. 레벨 3는 소위 얘기해서 언제 뭐 합격하느냐, 뭐 그다음에 언제 죽느냐 이런 그 딱딱 맞추는 거는 이 허자론이 되게 중요해요. 허자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번째 단계는 그거를 기문둔갑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더 정확한 경우가 꽤 많아요. 기문둔갑이 1, 2, 3, 4 단계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무슨 뭐 3만원 5만원 주고 보는 사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적촌수를 제대로 읽었을 수는 있겠네. 뭐 간단한 거 공통보감 제대로 이해하는 뭐 일부는 이해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삼명통해라고 삼명통해라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적전수 나오기 전에 책 뭐 한 서너 권에 있는데 이걸 거의 다 읽어봐야 돼요. 2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이걸 과연 읽었느냐 이거야. 뭐 정말 공부들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한 몇 달 배운 사주 실력 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고, 저 더더군다나 타로 카드 이거는 그거 물론 박주환 선생이 우리나라 이제 제일 이제 제대로 보는 박재완 선생님이죠. 91년도에 돌아가신. 그 밑에 이제 유충엽 선생이 그 비혼 앞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고, 그 밑에 제자가 이제 송병 뭐라운 선생이 이제 정신과 의사고 안동에 있다 그랬죠. 근데 송 선생이 그 친구도 나이가 좀 50대 한 중반이 넘었겠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거 안 해. 저기 와서 뭐 서울 그쪽에 와서 한 번 보는데 300만 원씩 받고 그러더니 자기 이제 안 한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받냐 그랬는데, 하여간 이 친구가 대단한 게 박재환 선생이 가지고 있던 사주를 거의 다 외워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병철 회장 사주 뭐 얘기하면 쭉 나와. 조선일보 방 사장 사주 얘기하면 쭉쭉쭉 나와. 그러니까 거의 다 박재환 선생이 다 가지고 있었어. 그걸 이제 이 유충엽 선생은 좀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였는데 이걸 다 송 선생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 이 친구 외우는 머리는 천재적이더라고. 이 친구도 그 내 성의학자의 초과학 이야기부터 교보문고에서 책을 우연히 보고부터 시작했어요. 박재환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는데, 이 양반이 사주만 가지고 본 게 아니에요. 소위 얘기해서 다른 그 점치는 방법을 같이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육효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좀 상당히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해. 그게 뭐 목욕제계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그 루틴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뭐 타로 보는 거가 30분이 벌써 넘었어. 타로 보는 거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지. 그 막 뒤집는다고 그게 돼요?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좀 했고, 금수상관격의 얘기를 했고, 벽갑 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벽갑 인정이 이병철 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병철 회장이 부인이 3명 있었죠. 한국에 있었고 일본에 한 명 있었고, 마지막 한 명은 유명 가수였는데 여자 가수죠. 이 양반 사주가 벽갑 인정의 사주예요. 언제부터 2년 후부터 당신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벽갑 인정으로 이제 박주환 선생 해석을 했는데, 이 여자 가수가 이리역 폭발 사건 때 그 이주일 씨가 얻고 나왔죠, 혼자. 그래서 나중에 이주일 씨가 얼마나 대단한 그 대중 가요계의 여왕이었냐면, 이주일 씨를 2, 3년 안에 코미디의 황제로 만들 정도의 힘이 있었죠. 그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삼성 힘이지.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요새 굉장히 유감이 많은데, 의사 이 증원 문제 가지고 이 양반 2년 전에 총선 전에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전 총장이랑 2시간씩 한 몇 번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 얘기를 했었는데, 오직하면은 뭐 그때 그 얘기까지 했어. 안철수랑 무조건 만나서 안철수가 무리한 요구를 하던지 간에 무조건 승복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일단 그쪽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얘기까지 전 총장이 윤석열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만 이 양반이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낸 거야. 2,000명 증원해가지고 대한민국 온 의료가 난린데, 이거 완전히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대학병원 이제 순차적으로 몇 달 안에 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다 망하고, 완전히 이거 이제 무너지는데 비가역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회복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한 3주 4주 정도 됐겠다. 하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전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있다 뭐 점심 저녁 누구랑 먹으니까 1시간 있다 전화한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 국무회의가 화요일날 열리니까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30초만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대 정원 문제는 1년 동안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한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태가 끝났어요. 그때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전화를 요새 잘 안 받으면 문자로 하면 꼭 답장을 한다니까 문자로 보내고 그랬더니 전 총장이 그러면은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정진 누구죠? 새로 비서실장 된 친구, 그 친구도 무지 잘하는데 거기한테 누누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대. 그러라 그랬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후에 기껏해가지고 사회수석을 내보내가지고 놓으라는 답장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웬만한 얘기를 다 들었거든. 전 총장이 거의 10년 이상을 바로 밑에 데리고 있었고 자기 만나면 항상 90도 절하고 꼼짝 못하는 친구야. 그러면 다 알거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뭐 김건희하고 어떻게 사귀었는지도 다 얘기를 듣고 그걸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유감이 많아요 요새. 근데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찰스하고 이제 그 다이아나 문제는 이런 헛재 이론도 있다는 거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이제 일주는 세시 기준이 아니라 자시 기준을 얘기를 했네. 예전에는 11시부터 그 다음 일주로 넘어가요. 제사주가 예를 들어서 경신, 무자, 을미, 정해시가 지금 차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11시 10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확하게 신유가 돼요. 신유가 되고 그 다음에 시도 그러면 무자시로 바뀌어요. 해시가 아니라. 자주가 다 달라지죠.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게 더 나아요? 지금 무자, 이게 술이 아니라 을미.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거 유금조양격이에요. 이거는 유금조양격이고 이거는 금수상관격이라고. 애매모호하다가 이거는 살아온 인생이랑 너무 안 맞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40대 50대 무슨 장관 이상을 했죠. 유금조양격이면 금수상관격이고, 이게 기문으로 보면 굉장히 명백해져요. 치귀자 사주가 돼가지고 치귀자 다시 제대로 쓸까? 치귀자. 기문으로 보면 딱 보면은 치귀자 사주예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예전에 그 기문 보는 선생이 딱 보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 말 그대로 귀신을 치료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죠. 그 다음에 무식을 치료하는 사람, 일반 대중에 신문사 논설위원, 교수 이런 거 한다고. 그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군대나 경찰처럼 그 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래.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합을 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오늘은 그 전번 시간에 했던 거를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녹음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어요. 컴퓨터가 좀 응답도 안 하네 이제.